당신의 소중한 인생 한순간을 정성스레 담아드리는 인생 레코드 부산, 오늘 밤도 인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드릴 아이인 그리고 민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목소리로 담아드리는 특별한 녹음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도와드리는 DJ 민준이고요. 저는 DJ 아이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야 뭐 늘 잘 지냈고요. 좀 민준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성의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늘 잘 지냈다뇨. 늘 잘 지냈고요. 네, 뭐 봄이 와서 옷도 좀 네. 화사하게 입어봤습니다. 아, 괜찮나요? 아니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봄이 온과 동시에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2, 3학번. 야, 네. 2, 3학번. 우리 게스트분 출연을 아직 안 했는데 옆에서 오디오를 너무 섞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온 걸로. 빨리 데리고 와보죠. 한번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3번째로 인생 레코드를 찾아주신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오늘의 손님은 성민님입니다. 저희 인생 레코드는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저도 갑자기 우연찮는 기회에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이님이랑 같이 요가 학원 다니면서 저번 주에 처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이님께서 제 인생을 좀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요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남성분들은 요가복을 어떤 걸 입나요? 레깅스를 혹시 입으시나요? 저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요가가 다른 이제 복싱이나 주짓수처럼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장은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체육복 딱 너무 펑퍼짐한 것만 아니면 괜찮은 것 보통 같아요. 추리닝이라고 하는데 체육복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처음 뵀을 때 살짝 그러게요. 국가대표 느낌이 있었어요. 국가대표. 네, 코리아 적혀있는 그런 거 입고 싶지 않았나요? 아 그죠. 국대신가? 코리아 ар미네.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은 느낌이네요. 네. 멀리 떨어져 또 있었습니다. 별명이 석장이에요. 근데 네. 성씨가 석이고 이름이 민인 건가요? 성씨는 이제 김이고 이름이 석민인데 김성민. 성민님. 중간에 석자가 붙은 게 되게 다른 사람들이 찰지게 얘기하기 쉽나 봐요. 그래서 유독 저한테 석장이라고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전교생들이 다 그냥 친한 석장. 친구들은. 약간 저는 석장. 좀 일본 애니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살짝 아니군요. 석장 과학 느낌? 고등학교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네,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것처럼. 오. 예시로 하나 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근데 이건 좀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저희가 안에서는 논란이 막 될 정도로 유명한 방송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재밌는 거기서는 그냥 웃자고 막 그렇게 실험 농담을 던지다가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퍼뜨리면은 전교생이 100명이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퍼져서 그게 전교생이 좀 작군요. 전체화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 석장이야. 오늘부터 여러분 100명이나 석장. 석장이래. 한 명이 그냥 아주 재밌게 석장 불러놓으면 이제 애들 다 듣고 그냥 알아서 막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별명이 되게 쉽군요. 네. 역시 그렇게 되는 별명은 것 쉬워야죠. 네. 뭔가 마을 분교 같은 느낌이 나는 댓글을 맞아요. 넣어줬습니다. 전구석에서 소똥 냄새 맡아가면서 그거 했었죠. 근데 또 저렇게 가벼운 느낌을 주시는 분이 삶의 모토가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 이게 뭐죠? 급조하는 느낌이 좀 나는데요. 최근 들어 한두 달 정도의 생각이 들었던 건데 유튜브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쵸, 어딘가에서 누군가 얘기했는지는 항상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네. 그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네. 그 거기 나와요. 삼국지라는 소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삼국지를 강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우리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아쉽게도 이름을 몰라요. 그죠. 항상 이름만 기억. 최강 1교시라는 EBS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이제 주제로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이걸 반대로 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반대로 변환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이효리 님이 또 한번 했었죠. 유명해요. 되게 맞아요. 유명해요. 어디선가 그냥 많이 은연중에 다 들어본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인용되는 말로 봐서 이제 작자 미상이 아닌가. 네, 맞아요. 생각이 좋은 듭니다. 말이죠. 예, 좋은 네. 말입니다. 또 맞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 변화 없이 그저 나이를 하나하나 먹는 것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네. 24살에 일찍 이런 좀 약간 허세 가득한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19살에 이제 일찍 대학을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되게 나는 좀 잘난 사람이라면서 좀 부심을 갖고 그래도 살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 24살을 또 돌이켜보니 그때 19살 때랑 완전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보다 많이 성장한 게
약간 내면 정도 조금 성장한 정도. 그래서 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19에서 24살 된 것처럼 29까지도 뭐 40까지도 되겠구나 금방 싶어서 가겠다. 네,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성숙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렇다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아, 이미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미 30의 레벨을 넘어갔습니다. 그런가요? 네, 좀 쉬어도 됩니다. 네.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쓸데없이 마음고생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네, 남들보다 잡생각이 평소에 좀 많으신 건가요?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요가할 때도 가끔씩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고 저 혼자 막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막. 본디 요가란 생각을 비우기 위한 그니까요. 그러게요. 정신 수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간 것도 있죠 사실.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이 많아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네. 포항공과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또 중에 SK 하이닉스 산학 장학생으로 네. 우리 포항공대 하면은 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 포항공대다. 하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러면은 서울대 스카이대 안 부럽거든요. 네. 제 옛날에 꿈이 포항공대 가는 거였어요. 수학과학을 14살 좋아하셨었나요? 때인가? 수학과학은 싫어했는데 어. 막연하게 그 아우라.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포항공대에 가고 싶었어요. 뭐지? 뭐 어떤 영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러게요. 지금 생각하니까 SF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 그래픽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뭔가 CG. 포항공대 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물리학을 알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오시길 잘한 게 CG 이런 거는 전혀 안 전혀 안 거- 배우죠. 네 맞아요. 지금 커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다행이네요.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네, 거기는 뭐 수식 쓰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셨어도 딴 데 가셨겠네. 맞아요. 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아. 다시 태어나도 못 가요. 저도 다시 태어나면 못 갈 것 같긴 해요. 아, 힘들어요. 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처럼 그냥 사람답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넘사벽처럼 어나더 공부도 엄청 레벨. 잘하고 스펙도 짱짱이고 네. 저랑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면. 아, 우리 성민 씨 보면 인간미가 있잖아요. 네, 좀 저는 살짝 허당 느낌? 네, 네. 허당도 근데 많고. 이제 포항 공대생들이 약간 대체로 인간미가 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 툭 치면 대답이 나오는 그 기계처럼 딱 머리가 싹싹싹 돌아가고. AI처럼. 예. 아 근데 그 진짜 편견인 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도 엄청 많고 친화력도 좋은 사람들도 한 50%는 이제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러게요. 아직 전역하고 이제 버프가 조금 생기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첫 자기소개 타임에 거의 아니 근데 그 5분 이상을 갉아먹었는데. 아 원래 이렇게 안 하나요? 아, 원래 이렇게 안 하나? 근데 진짜 원래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데 토크가 끝이 없어요. 그러게요. 재밌네요. 네. 우리 어쨌든 엄청 우리 대한민국에서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아, 대학교를 맞아요. 참. 들어가신 분을 또 이렇게 브레인을 모시게 된. 사실 제가 올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고학력자입니다. 네, 꺼내보면 네. 빈 껍데기인데 참 그렇게 봐주시니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근데 빈 껍데기도 껍데기가 두꺼운 껍데기가 있어요. 그런가? 두꺼우면 안 깨져요. 와, 껍데기가 이걸 이렇게? 두꺼우면 이걸 안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코코넛 껍데기입니다. 맞아요. 네. 두꺼운 사람끼리 이렇게 또 막 아, 저처럼 만난 게 아닐까. 저는 피하 지방이 좀 두껍고요. 네. 아니 자꾸 이쯤에서 끊어야 될 것 진짜 같아요. 네네. 너무 재밌네요. 좋아요. 아,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성민님의 인생을 정성스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각자가 가진 목표나 기준들로 스스로 정해보는 인생의 진행도를 퍼센트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인생 몇 퍼? 네, 0%부터 100%까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무엇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으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0%보다는 한 2, 3%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마음가짐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네 0%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감동이 0%예요. 지금 이때까지 들었던 재미없었나요? 인생 몇 퍼 중에 가장 감흥이 없던 무미건조한. 네, 이게 포항공대 의문의 1패입니다. 네. 슬프네요. 아니 너무 이제 그 학교를 대표하러 나오신 분 같은 어떻게 그런 보면 느낌이 그렇죠. 자꾸 드는데. 약간 외모를 봤을 때는 네. 뭔가 그 포항공대 표지 모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대학 내일에 나올 것 같은 네, 맞죠. 홈페이지에 네, 딱 그런 들어가면 약간 수수한 느낌이 기회만 있는데 된다면 하지만 이게 턱에 낀 샤프심만 조금 빼준다면 네,
수염 자국이 좀 그러게요. 저도 이게 좀 피부가 항상 하얘서 고민이죠. 잘 보이는 것 피부가 같아요. 하얘가지고 피부가 샤프심이 잘 하얘서. 보여요. 네. 많이 느껴지는구나 이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남자 게스트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좋네요. 네, 평소에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해주세요. 한마디 한마디를 가려서 냉철한 하는데 판단.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네, 피드백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 인생 레코드 부산을 진행하면서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마해온 게 아닌가. 네, 너무 대화 상대가 너무 좋아요. 오늘 녹화 시간 좀 긴가요? 그러면? 좀 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해도 돼요. 24시간. 저는 하루 종일은 안 되고요. 저희는 무슨 감옥. 네. 근데 그 비스트 윤두준 씨를 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이구야. 근데 저분은 약간 윤두준 씨가 짐승돌이라면 저분은 그냥 짐승. 요즘 그래도 헬스도 많이 하고 몸 괜찮았다고 단추를 하는데 저희 옛날에 중학교 때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단추를 2줄까지 풀면 사람인데 2줄 이상 풀면 짐승이다. 짐승이다. 짐승입니다. 활짝 오픈을 푸셨어요. 해주셨네요. 어깨도 좀 체격이 있으시고 운동 많이 키도 했어요.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저 정도면 뭐 인생 한 80%인데요. 진짜요? 어깨가 있으면은 또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피하 지방이 껍데기가 두꺼워가지고. 네. 근데 이런 곰돌이 스타일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가끔 연애를 쉬지 않고 하긴 했습니다. 진짜? 네. 오늘 컨셉 왜 이럽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팩트니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여태까지 가겠구나. 제가 2달 이상 쉰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럼 현재 진행형. 지금 있죠. 저 링을 한 번도 차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네. 뭐 그러면 약간 사담이지만 네. 인생의 퍼센트 중에서 연애는 몇 번가요? 연애도 딱 제대로 한 거는 한 번이라 서로 사랑해서 한 거는 1%. 네. 한 번에 1번가요? 그럼 99번에 남아 있었네요. 근데 제대로 희망이 좋다. 사랑했다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로 그냥 그 교감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약간 잘 소꿉장난이 받아들여지고, 아니고. 네, 진짜 서로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네. 그분과는 혹시 이별을 왜 조심스럽게 한번? 네, 그건 고등학교 때 같이 이제 동갑으로 지내다가 저는 이제 대학을 가고 걔는 고등학교를 가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6개월 정도 하다가 네.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로 갔다고요? 고등학교를 2학년 때 졸업을 했다고. 네, 일찍 졸업하셨군요. 네, 고등학교 2학년에 운 좋게 커트라인으로 맞춰서 딱 졸업을 했거든요. 엘리트시구나. 한 발씩 빠른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인생을 좀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대단한데요. 대단하죠. 좀 장난을 못 치겠는데. 그 당시에는 혹시 IQ 검사 이런 거 해보셨나요? IQ는 생각보다 또 낮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이 공부를 잘해요. 수학, 과학만 딱 잘하는 스타일 저는. 그죠. 다재다능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강제적으로 당하는데. 넌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수학, 과학을 잘하다 보니까 딴 것도 결국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고등학교 때는 진짜 막 서서 막 공부하다가도 막 비틀비틀거리고 막 옆 밑에 친구랑 막 부딪힐 정도로 막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고등학교 때만큼은 좀 쉬셔야겠네요. 지금 한 5년 쉬었어요. 그래서 19살부터 이제 24살까지. 그래도 대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듣지 않았나요? 대학교도 근데 제가 막 만족스럽게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듣지는 못한 것 같아서 학점도 그냥 전공은 어떻게 되시죠? 산업경영공학과 나왔거든요. 과도 그냥 가보니까 막 저랑은 잘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좋아서 선택한 학과기도 했지만 전공을 맞는 전공을 찾는 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저희 학교는 또 2학년 1학기 이후에 무학과로 진행을 해서 2학년 1학기까지 과를 탐색한 뒤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선택했음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못 찾은.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때 뭐 뮤지컬 그리고 뭐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보니까 대학 생활보다 또 예체능 쪽의 생활을 좀. 그니까요. 제가 했던 활동들만 적어보면 공대생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도 보면은. 사실 이쯤 되면 뮤지컬 넘버를 하나 들어봐야 되는데. 무반주로 한번 한 소절 청해 듣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제가 뮤지컬을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요. 아는 게 없긴 해요. 아는 게 없어요. 그 눈을 떠 박효신 그분의 아시죠? 뮤지컬 정도만 딱.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본다고요? 마지막 한 번도 안 불러봤거든요. 그 눈을 떠.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 벽을 무너뜨려 참된 자유만 오직 정의만 살아 숨쉬게 거짓을 꿰뚫어 이제는 그 눈을 떠 와. 처음 불렀어요. 아니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걸 불렀어야지. 그런가요? 얼마 전에 전국 노래자랑 나갔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되게 단단하네요. 단단한 편인가요? 무대에서 이렇게 딱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발성이 좋으세요. 네, 사실 지금 이게 무반주인데 이렇게 또 좋아요. 초등을 잠깐 저분이 박효신인가 박효신 네. 이건 조금 논란 망원들이 발언이 자주 있기 나오고 때문에 윤두준 괜찮은 거죠, 나왔고요. 박효신 나왔습니다. 팔을 못으로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녹화본을 꽁꽁 가둬놔야겠네요.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약간의 좀 반전이었어요. 지금까지 되게 웃겼다가 네. 이런 멋있는데? 매력이 있다니까. 멋있는데? 올해 스타트가 괜찮네요. 이제 뮤지컬 네. 1년 동안 동아리 활동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주연 깨차겠다. 주연 깨차 포항공대에 보겠습니다. 있는 뮤지컬 네, 동아리. 맞아요. 포항 공대생들이 뮤지컬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퀄리티가 진짜 좋더라고요. 빨래 이런 거 뭐 딱 받아와가 대본 받아와서 하고 있는데. 네. 비용을 들이고 라이센스 비용. 네, 라이센스 비용을 딱 빨래만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통 주기적으로. 있는 그런 거네요. 전통 괜찮네요. 있는 연구. 어떻게 솔롱과 한 번 더 가나요? 참 예뻐요 가나요? 참 예뻐요. 네. 참 예뻐요가 뭐죠? 홍강호 가나요? 그 노래는 혹시 뭐 잘 춤을 춰요 모르겠네요. 에스메랄다 이런 노래는 모르시네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긴 할게요. 네, 그러면 나중에 제가. 한번 꼭 찾아보시고 네. 노래방에서 그 노래 부르면 인기 끝나거든요. 아니. 뮤지컬 노래도 좀 많이 찾아봐야겠네요. 네, 그 노래가 노트르담 드 파리에 나오는 노래인데 네. 이거 조금 사람인데 해도 되나? 아니요 이제 더 가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쯤에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0%에서 기록해보는 성민님의 청춘 이야기를 더욱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 순간 최대 3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에 남는 가장 베스트 장면 3가지를 남겨주세요. 인생 3컷.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 순간을 좀 궁금한데요. 네. 앞에서 좀 많이 말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죠. 너무 재밌네요. 네, 순서대로. 딱 하루 만에 저 이거 다 썼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첫 번째는 아마 과학고등학교 합격한 딱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과학고등학교 지원한 사람들끼리 교무실에 모여가지고 결과를 이제 수험 번호 치면서 확인을 하는데 한 명 한 명 그 결과 합격한 사람도 뜨고 불합격한 사람도 뜨고 하는 게 제 차례가 다가올 때까지 되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가슴 쫄려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합격한 순간이 딱 되니까 제가 3년 동안 과거를 준비했어가지고 그 3년간의 그냥 보람찬 그 것들이 약간 주마등처럼 다 밀려오면서 기쁨의 눈물이 진짜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펑펑 울었고 친구들이 그 약간 꽃길처럼 이렇게 딱 길을 만들어서 박수까지 막 쳐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아서 기억에 많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또 일본에 넣은 것들이다 보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멋있는 멋있습니다. 기억이네요. 네. 그리고 정교 회장을 하셨어요. 야, 이게 네. 계속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유재남입니다 이제. 엄친아가 나오셨는데. 네.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런 게 괜히 욕심이 막 났나 봐요. 막 네. 인기가 많아지고 싶었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둘 다 경기회장하고 고등학교 때도 했는데 지원을 했지만 떨어진. 네, 고등학교 때는 쟁쟁한 인재들이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말주변이 되게 없어가지고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몇 번으로 선지 모르겠어요. 그 막 누군가에게 멋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연설문에선 매력을 좀 살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되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당시에 개그 콘서트가 유행했어가지고 개그 콘서트 유행어를 막 마지막에 따라해서 뭐 어떤 거 따라했어요? 재밌겠다.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아니디요 막 허경환 목소리 좀 그런 비슷한데요? 네. 허경환 씨랑. 그리고 최효정 씨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막 이런 거 막 그때 따라하면서 안 뽑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느낌이 있네요. 네, 이런 거 느낌이 했던 것 있네요. 같아요. 네,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때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딱 유행했어가지고 얼음 막 우리 왜 놀라는지 아시죠? 우리 하셨었나요? 대학생 때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나 그때 놀란 거 아닌데?
나이 때문에 놀라는 줄 알았어요. 차가웠겠다. 아, 네. 열정 있다. 그때 또 기억이 남는 게 물을 안 부었다 보니까 얼음만 딱 떨어져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참진 힘들진 않았죠. 않았던 네. 그냥 뭐 물음표 하나 남기고 그냥 잘 저 끝났던. 사람 뭐지? 뭐 이런. 찬조연설 하는 그 친구가 이제 캡사이신 찍어서 고추 먹고. 고추를 어떻게 먹? 그러게. 발음 잘하셔야 돼요. 네. 종종 보면은 그 친구가 항상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냐고. 제가 하려던 걸 그 친구가 굳이 대신해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었는지 초등학교 때는 6표 차이로 당선되고 중학교 때는 3표 차이로 당선이 근데 됐었어요. 그때는 그런 방식이 먹혔던 때예요. 네, 먹혔나 봐요. 그래도 어느 먹혔던 정도. 때요. 네,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 많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뭐 2022년 롤드컵 결승전 DRX가 우승하던 순간. 네, 제가 하루 종일 봤거든요. 아침부터 네. DRX 결승전을. DRX 팬이시고 DRX 팬은 아니었는데 이때 뒤로 저는 좀 좋아하게 되셨군요. 인간으로서 정이 많이 가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힘든 순간들을 끝까지 우겨내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성공을 하셨다는 게 멋있죠. 인생을 저렇게 살아겠구나 많이 본받고 배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 네. e스포츠가 스토리텔링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페이커의 전 세계 팬들이 엄청난 거죠. 맞아요. DRX 팬도 지금 가장 많이 생겼지 않았을까 약간 싶어요. 판도가 살짝 변하고 네, 있는 때라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때가 가장 기억났던 이유는 이 하루가 되게 의미 있게 약간 쓴 느낌이더라고요. 이 DRX와 T1과 함께한 그 하루가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아 저런 말을 이제 어머님께서 들으시면 바로 마음에 스터치 날라. 마음이 스터치. 야 이 너무 선아. 너무 심취해서 그랬지만 예. 진짜 재밌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예. 평생 기억에 남을 것 또 같아요. 저희 어릴 때는 또 스타크래프트가 그런 감동을 줬었거든요. 네. 스타들이 많이 탄생했었죠. 네, 게임에 대한 시선이 이제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저희가 자녀를 낳을 때쯤이면 저희가 네. 겪어봤기 때문에 네, 이제 맞아요. 그걸 분석한 분들이 계세요. 왜 부모님들은 게임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느냐. 안 해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해본 세대니까 네. 이제 해본 세대가 부모가 되면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질 맞아요. 거다. 그렇게 이런 얘기죠. 해로운 것도 아니다, 사실은. 네. 그 이제 셔다운제가 이제 정부에서 셔다운제를 취소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누가 분석을 했는데 네. 이 문화적 현상으로 부모님 세대에서 게임을 겪어봤어야 그걸 이해하는데 네. 그때는 게임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의 청소년들은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초등학생들이 이제 PC방을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세대 교차가 자연스럽게 네. 일어나는 순간인 네, 것 같아요. 게이머 하고 싶어 하면 밀어주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네, 계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성민님의 인생 3컷 들어보았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극복의 순간을 떠올려보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 3컷 시간입니다. 극복 3컷에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극복의 순간을 최대 3가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위기를 이겨내 본 적, 사소한 극복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대본에 오늘은 무엇 성민 좋습니다. 저번 방송부터 이제 우리 PD님께서 노린 건가요? 아주 센스 있는 문장들을 적어주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일부러 하신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무엇 성민 좋습니다. 네. 인생에서 벌어졌던 극복의 순간 3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군대에서 띵걸음 특급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네. 얘기. 네, 되게 군대가 부대마다 그 측정 절차가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되게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맞췄어야 됐는데 그때 측정할 때 7초 차이로 제가 특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게 순간 오기가 생겨가지고 별것도 아닌 건데 매일매일 저녁에 나가서 후임 한 명 데리고 가서 거의 한 3달, 4달 정도를 꾸준히 달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띵걸음이라고 하면은 측정 방법이 대충 어떻게 되죠? 저희 때는 저희 중대장님께서 그냥 발걸음 하나에 몇 미터니까 이 정도 걸어가지고 한 바퀴에 몇 미터니까 이제 1500m를 몇 바퀴면은 돌겠다 이렇게 그냥 눈대중으로 약간 하셔가지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고려 없이 딱 1500m 측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야매죠 어떻게 보면. 어딜 가든 또 다르고 측정. 그래도 체력이 기준이. 굉장히 받쳐줘야 가능했겠네요. 네, 근데 결국 병장 때 못하긴 했어요. 근데 2초 차이로 딱 실패를 하더라고요. 다른 부대에서도 측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 과정이 되게 아름다웠다. 변화 제가 하고 발전하셨군요. 싶어서 전역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억.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오기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때 그 오기로 집단에서 취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군대라는 집단에 들어가면 저도 공익이어가지고 그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왠지 저는 진짜 가기 싫었던 데를 간데도 불구하고 네.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오.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 타오르는 들어가는 게 있죠. 좀 그 분위기가 주는 버프? 분위기가 주고 막 네, 맞아요. 거기서 훈련 중에 같이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이 전후회가 사람들하고 싹 평생 갈 것 같고 그런데 전역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훈련소만 나가도 끝나죠. 훈련소. 네, 훈련소 나가면 끝납니다.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 인연을 이어가시네.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 중 하나입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였죠. 그 당시에는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네. 부둥켜 안고 전우회를 느끼고 네. 네,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멋있는 순간이네요. 막 옆에 있던 초코바 하나 꺼내가지고 거의 먹어. 초코파이 뭐 이런 그게 게 뭐라고. 지금 나오는 네, 건가? 아, 그렇죠. 맞죠. 이제 아이님께서 군대 얘기 못 섞이니까 그니까 네, 이제 예쁜 누나 이야기 들어가죠. 예쁜 누나 얘기 자, 네. 안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새드 엔딩인가? 되게 말하자면 엄청 긴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되게 이 누나가 줄타기를 잘하더라고요. 줄타기. 제가 나름 표현을 하는데도 절대 그 더 가진 않고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꼭 톡하고 제가 지쳐가지고 이제 톡을 안 하고 싶을 때도 그때는 이제 또 그걸 눈치를 채는지 또 다시 또 톡을 하고 또 2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만나고 되게 저를 잘 갖고 놀 줄 아는 연애 고수? 아니요, 누나였던 그 것 연애 같아요. 고수가 아니라 어장관리한. 그니까 사실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항상 말할 때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줄타기가 곧 어장 관리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건데 네 이게 슈렉입니다. 그러니까 슈렉. 슈렉. 근데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겪고 나니까 근데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게 빠져 있을 땐 내가 물고기인지 네. 절대 몰라요. 진짜 마약과 같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마약과 같다 그러면은 본인이 마약을 한 것처럼. 마약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게 또 요즘 라고 상상을 예민한데. 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마약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게 독버섯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마약이라는 거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욕구가 좀 있을 때 이게 잘못 손대가지고 이렇게 네, 나를 그렇죠. 파괴시키는 느낌이면 네. 독버섯은 내가 이게 독버섯인지 모르고 먹었다가 네, 죽는 거거든요. 비유가 더 적절하겠네요. 맞네요. 자기 선택이 마약은 들어가지 알고 않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모르고 하는 알고 한 건 거고. 아니었으니까. 네.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이 화려하고 또 예쁘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정신 못 눈이 차려요. 가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알아요. 네, 왜냐면 알면서도 독버섯은 내가 독버섯인지 알아? 나를 먹으라고 이렇게 개발된 거예요. 이 현혹대라고 이 멋진 모습을 보고 안 먹을 거야? 독버섯이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해온 건데 그거에 비유하는 거죠. 네. 나 독버섯이야 막 나 이러고 있는 독버섯이 거야. 하고 보여줘요. 네. 네. 안 당할 수가 아름다움을 없겠는데. 막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후유증도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후유증까지. 정말 아픕니다. 네, 정말 그래서 아파요. 많이 아파요. 진짜? 진짜 사기인 걸 다 아는데도 다 너무 아파요. 네.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제일 크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죄송한 것 너무 조금 와요. 진짜? 확실히 오는 것 같아요. 네. 와요. 진짜? 왜냐면은 집에서는 내가 최고의 아들인데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마지막에 오는 것은 그래도 사랑했다. 네, 맞아요. 하나씩 초라해지다가도 괜찮아. 내가 너 존나 폭행하는 사랑했다. 이런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찐사랑했다. 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사실 많은 짝사랑 노래들이 어장관리 당하면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때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할 때니까. 네, 그때 뭐 인간의 어장관리. 오만 감정이 다 나오니까. 사람이 고생을 좀 해야 되나 봐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또 공교롭게도 네. 저희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에서 네. 검색을 했어요. 짝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짜. 그 짝사랑의 현상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랑을 하면 아프다라는 표현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대요. 호르몬을 가지고 노는 그 집합체래요. 네. 그 인간의 호르몬을 건드려 가지고 네. 실제로 아픔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아픈 게 물리적으로도 아픈 게 맞다는 거예요. 증명이 되었군요. 네,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았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는 없나요? 이제는 완벽히 이제 뭐 극복했고 이제는 좀 사랑을 찾았으니까 네,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인생의 선배십니다. 그거만 충분히. 네, 금방 따라옵니다.
근데 요가를 3개월 매일 다니는 과정 네. 이것도 극복 세 컷인데 과정. 제가 다리 째기나 뭐 다른 유연성들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가를 딱 시작하기에도 수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서 그런 고민들이 무색하게도 매일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요가 선생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쪽 분위기도 저랑 너무 잘 맞고 위치도 너무 가깝고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몸살이 났는데도 어떻게든 주사 빨리 맞아가면서 가고. 진짜? 네. 주사를 맞았어요? 근육통 주사? 독감이 걸리면은 약간 3일 4일 정도 아프잖아요. 그럼 요가를 그만큼 못 나가게 되는 거니까. 진심이네. 요가의 네, 진심. 그때 당시에는 잘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 첫 출발점을 요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거라도 제대로 해보자 일단은. 이거라도 못하면 내가 뭘 못하겠냐 이러면서. 약간 전투적인 느낌의 그 성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아까 인생 선배라고 하셨으니까 네.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 또 좋아요. 무슨 으름장을 놓으시려고.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 진짜? 저 MBTI가 또 젊은 꼰대거든요. 아무튼. 제가 옛날 별명이 장전동 전투민족이에요. 아 진짜요? 전투민족이요? 장전동 전투민족인데 네. 왜냐면 저희 조상님 이름이 베지타였어요. 베지타공이라는 분인데 네.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전투민족 그러니까요. 알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장전동 전투민족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삶의 패턴이 정말 나는 이 쉬는 시간을 주면 안 되고 잠은 무덤 가서 하는 거다. 최대한 생존을 할 만큼만 쉬고 네. 나머지는 일에 다 투자를 해야겠다.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도 내 업무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네. 이 넉다운이 진짜 계속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이게 한 시기가 있어요. 풀이 꺾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건 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열심히 산 지 2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네. 열심히 산 지 2년 만에 내가 가진 그 모든 체력이 다 깎여가지고 회복이 안 될 만큼. 근데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한 번 오면은 이게 슬럼프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정말 지나기가 힘들어요. 네. 이번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걸린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서 뭔가 이게 열심히 하는 것의 가치도 좋지만 쉼은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거. 맞죠. 여유가 밸런스. 필요한 것 같아요.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 네. 주사 맞고 쉬세요. 네. 결국 결론적으로는 잘 다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래도. 네. 네. 결과적으로 성우님이 괜찮았어요. 참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결국에는 좀 성취하고 이루시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런 쪽 희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독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명상을 꼭 해야 됩니다. 정신수양이 많이 필요한. 맞아요. 요가 잘하셨네요. 유튜브 쇼츠나 네, 인스타 그러니까요. 릴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거 최대한 줄여보려고요. 네. 지금도.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 보세요. 아예. 저는 보는데 제작도 하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많이 때묻었어요. 네. 저처럼 너넨 이런 거 하지 마라. 너네 이런 나쁜 거 하지 마라. 해보니까 안 좋더라. 저는 때묻었고요. 성민님만은 포항공대도 나오셨고 네. 저는 포항공대도 못 나왔고 네. 좋은 길로 쭉쭉쭉 가시길. 좋은 길로 가길 바라는 마음이죠. 이제라도. 또 이게 저는 인스타 릴스에서 본 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릴스에서 봤는데 여러분의 주변 인간관계를 둘러보세요. 그 중에 내 자녀가 저렇게 컸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면 자기는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민님을 봤는데 저는 내 나중에 자식 놓으면 성민님 같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감격이야. 그러니까요. 마음을 관통하는 말인데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언이 가는 거죠. 전 오늘 하루는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너무 달리지 말아라. 충분하네요. 따뜻하면 이제 오줌을 싼 게 아닐까. 다행히. 조심하시. 제 삶의 모토가 진짜 그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그냥 그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살자. 제가 잘 못 되더라도. 네. 왜냐면 이건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네. 내 자녀가 저런 본성을 타고났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저도 누군가에 계속 그런 점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우리 석장님의 MBTI. MBTI 저는 ESFJ인데 사교적인 저는 외교가. ENFJ. EN이세요? 미래지향적이시구나. 맞아요. 좀 더. 네. ESFJ면 외향적이고 현실적이고 감정적인데 계획적이기까지. 야, 이거 외우시네. 그러게요. 바로바로 이게 튀어나오네요. 제가 MBTI를 좀 보는데요. 엄청 되게 좀 호감형의 MBTI죠. 성격도 좋아, 네. 현실성도 있어, 공감도 잘해, 계획적이야. 네. 그렇게 지금의- 좋으시면 뭐 번호 따시던가. 이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SFJ. ESFJ하고 ENFJ가 잘 맞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딜 좀 네. 떨어뜨려놔도 좀 다 네. 괜찮은 스타일. 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 계산을 하고 ESFJ는 좀 약간 긍정적이고 네. 역시. 낙관적인 그 미래를 예측하고 저는 어. 이제 부정과 긍정을 다 비교하죠. 만약에 이렇다면 네. 이렇게 된다면 네, 뭐 이런. 플랜 B를 세우죠. 좋죠. 저는 ENFP 아주 예술가죠. 네,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죠. 예. 요즘 이 MBTI가 정말 핫한 게 타죠. 대학생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 얘기 한번 딱 해주면은 예. 처음 갔을 때 이름보다 MBTI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너 내 이름은 안 궁금하니? 그니까 요새 세상이 참. 너무 웃겨. 이게 명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 네. 이제 소개 네, 속에 명함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었습니다. 좋네요. 네, 여기까지 성민님의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극복 이야기 말고도 많이 나눴는데요. 네. 이제 성민님께 행운을 드리는 시간.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천사의 조언 시간인데요. 성민님 이렇게 밝고 이 훈훈한 성민님께도 고민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실 지향적이다 보니까 아직 10년 뒤에 이런 삶은 고민해보지 못해서 네.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커서는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되게 궁금하고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10년 뒤에 성민님은 본인이 만족할 만큼 잘 살고 있을지라고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거기에는 예스, 강하게 느낌표가 붙은 예스가 나왔어요. 네.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맞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카드를 보면 이 태양과 달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조화로운 삶, 그러니까 워크 라벨, 워라벨 아시죠? 네. 워크 라이프 밸런스. 맞아요. 워라벨이 참 이루어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게 적절한 삶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 가졌네요. 네. 그리고 시기를 언제부터 좋아질까를 한번 물어봤는데 not the right time. 지금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궁금증을 지워버려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거 진짜 궁금해하면 스트레스 받거든. 네. 내가 언제 잘 될까? 맞아. 내가 로또에 언제 당첨될까? 안 될 거 그냥 치워버리고 언젠간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 거죠. 길게 봐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심층적인 상담을 위해서 3장의 카드를 뽑았는데요. 과거에는 If you believe, 당신이 믿는다면 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적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인이나 사회의 그 요구에 맞는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get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찾아다녀라.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더 탐구하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peaceful resolution, 뭔가 평화로운 해결책이, 평화로운 협상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 뜻이니까요. 뭔가 이 카드 3개의 조합을 보면 뭔가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보다 본인 내면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 유형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아무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런데 또 주변에 보면 반대인 분들이 계세요. 내 성향이 너무 강해서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성민님은 자기 자신이 해법을 찾아도 되는 분이다. 이런 점괘가 나오니까요. 뭔가 타인의 말도 듣되 해석하는 자신에게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죠. 저희는 마무리는 항상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칭찬 마켓 시간입니다. 네, 저희를 각각 칭찬해 주시면 저희도 각각 성민님을 칭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면 되나요? 저 먼저 해주세요. 형님은 형님이 됐나요 벌써? 최고의 칭호예요. 그러니까요. 네, 남자들 간의 최고의 칭호 형. 형님, 형, 형아. 호날두 형, 서결이 형, 뭐 이런 거. 아유, 제인이 형, 이런 거. 요즘 인스타에 많이 뜨다. 맞아요. 가시죠. 형님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형님 맞죠? 틀린 거 하나 없죠. 네, 아무튼 칭찬하고 싶었던 점은 제가 10년 뒤에 만약 어떤 삶을 살고 있다면 멋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딱 형님처럼 살고 있으면은 오히려 딱 충분하고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꼴이 어쩔 거야. 이 나이임에도 항상 그 도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나는 게 지금 저 나이에도 되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요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나이에도 이렇게 재밌게 무엇보다 열심히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깊은 칭찬에는 또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엄청 불안해요. 진짜. 근데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도전의 선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이유를 찾은 거죠.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위해. 네. 불안한 만큼 더 찾아봤어요. 역사부터 현재까지 네.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네. 아, 내가 지금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구나. 도전을 더 해도 되겠구나. 네. 미래는 길고 네. 그죠. 고령화는 진행됐고 나는 똥칠할 때까지 살 거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네.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 다 떠나서. 그게 생각 다 용기라고 떠나서. 생각합니다. 네. 불안해도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급변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소양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인생 선배입니다. 아무튼 와우. 아이니 누나 가볼까요? 아이님 근데 평소 그 요가 때부터 봤을 때부터 너무 밝으셔가지고 항상 옆에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에도 항상 웃어주시고 리액션도 항상 격하게 해주셔가지고 가끔은 감당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감당 안 될 때마저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까지 내 말을 재밌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고마움도 느껴지고, 네, 더 밝아지고 배움도 많이 생기는.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 감사한데요. 네. 아 근데 감사한데요. 그런 이미지예요. 네, 이미 맞아요. 첫인상부터가 너무 밝아가지고 맞아요. 네, 좋아요. 앞으로 이러한 그 밝은 모습을 끝까지 항상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정말 훈훈한 칭찬이네요. 저희가 칭찬에 맞받아 쳐야 되는데 어떻게 부담스럽습니다. 준비된 멘트라도 있으신지요? 저는 있죠. 아까 했었지만 네. 내가 아들을 넣으면 저렇게 나가. 그죠. 최고의 칭찬입니다. 맞아, 최고 칭찬 맞아. 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좁아 보일 정도로 네. 세계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 성민 보유국, 성민 보유국, 우리가 석유는 없지만 성민은 있다. 성민이 있다. 네. 석유 그 부럽지 정도로. 않다. 아니 솔직히 이렇게 멋진 청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청년입니다, 진짜. 어디에 내놔도 안 부끄러운. 그럼요. 네. 양산 사람인 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같은 양산 사람인 거. 네. 제 차례인가요? 네. 자, 성민 보유국 나왔고 네. 아들 나왔고 더 큰 게 없을 텐데, 네, 그죠. 네. 저는 진솔하게 말씀을 이제 담백하게 드리자면은 우선 너무 사람이 순수하세요. 저도 요강원에서 뵙고 정말 어리숙해 보일 정도로 순수하시다라는 정확히 느낌을 보신 것 같은데요. 단점이죠. 네, 그죠.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칭찬해 주실 때 제가 뭐 많이 잘 웃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실제로 너무 재밌으시고 이게 사람이 웃을 수 있게 한다는 거는 그냥 유머러스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금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코드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센스 있게. 그랬나요? 네, 네, 대화하면 네, 네. 정말 맞습니다. 좋은 어, 정말 바른 청년이에요. 그죠? 네. 다른 청년. 진짜 네. 바른 청년이세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네. 소개해주고 싶은 청년. 좋은 동생을 알게 되어 너무 정말 기쁩니다. 오랜만에 제가 근 5년 만에 이런 분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정도. 오늘도 힘을 얻고 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진짜. 칭찬마켓 끝났으니까 명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급하게 떠올린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즉흥적으로. 네.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해야죠. 이게 프랭클린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쓴 명언인데요. 네. 뭐 하는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읽어드릴게요.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오늘 라디오에 안 오셨으면 네, 본인이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해봤으니까 네. 이렇게 나 재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듯이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냥 뭐든 해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삶의 방식이 그래도 그거에 맞는 그죠? 것 같아서 자신의 네. 본성을 믿고 네, 기뻐요 정말. 네. 이런 어려운 일일지라도 나 윤성민이라면 네. 윤성민 김- 섞였습니다. 섞였습니다. 김성 나 김성민이라면 닉네임을 윤성민으로 지을까 봐요. 그러면 좋아요. 정당 가입을 해야 되니까 조심하시고 네. 야구 선수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야구 선수. 그분 얘기였구나. 다행 야구 선수가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야구 좋아하셨구나. 네. 아무튼 자기 자신의 그 본성을 믿으면 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을 거다. 네. 아름다운 마무리. 네, 네. 저희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끝나기 전에 한번 이 얘기는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전국노래자랑 나갔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전국노래자랑 썰 조금만 한번 풀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 2주 전에 요가 학원을 가다가 우연히 길 가던 아주머니가 야 요새 뭐 양산에 전국노래자랑 한다며 막 이런 우연한 소리를 듣고 제가 노래를 그냥 좋아하고 되게 그 큰 무대에 서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5분도 고민하지 않고 요가 가는 길에 바로 곡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바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을 해서 2주 동안 사실 설레는 마음보다는 생각해보니 가기 싫다 이런 마음도 컸지만 막상 와서 그래도 제가 생전에 안 해보던 그리고 되게 걱정스러운 그런 행동을 결국엔 해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네. 앞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도전의 연속이길 바라면서 네, 언젠간 또 성공하겠죠. 하다 보면. 맞아요. 네, 또 저희도 언젠간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네. 이제 집에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우리 기가 빨립니다. 아름다운 청년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네. 인생 레코드 부산, 내일은 또 어떤 기록이 쓰여질까요? 오늘의 인생 기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